작가의 의도는, 작가는 아프간의 전쟁, 그리고 내전으로 인한 어떤 처참함, 그리고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한 여성들의 학대, 남성 우월주의 등을 이 책을 통해서 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쟁을 통해서 살아나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 그것도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제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남녀 차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는 않고 있지만,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뭐 저희가 굳이 안 가봐도 뭐 신문 기사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지 않았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슬람 문화권의 대다수가 여성들의 인권이 뭐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좀 심각합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마리안과 라일라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의 배경이 되는 1970년 이후의 아프가니스탄의 시대적 상황들을 한번 잠시 정리를 해볼게요.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만 대충 아셔도 이 책의 절반은 읽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선 1973년도에 쿠데타로 인해서 친소련 성향의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된 거죠. 그래도 1979년도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은 제법 잘 살았다고 해요. 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지만 뭐 일찍이 서양의 문화를 좀 받아들여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이 1970년 이전에 아프간의 여성들의 사진이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19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여성들의 이제 의상입니다. 자, 대충 이제 사진만 보셔도 이제 와꾸가 나오죠. 참고로 아까 전에 이 사진 있죠? 이 여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부르카라는 옷인데 현재 아프간 여성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랍니다. 뭐 무슨 닌자 거북이도 아니고 참 뭐 아프간의 어떤 시간은 우리 벤자민의 시간 같고 똑같이 거꾸로 가는 것 같죠.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이제 문제 1970년 79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9년부터 89년까지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데 미국하고 소련의 간섭을 받다가 이제 좀 발끈한 소련이 아프간을 뭐 침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의 지배를 받다가 초기까지만 해도 크게 이렇게 이제 문제는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89년부터는 무자헤딘이라고 반정부 반소련 단체인데 이게 이제 친소련 정권인 나지불라라는 단체와 1차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자히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다발이죠. 예?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92년도에는 결국은 무자히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92년 이후에 무자히딘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권력이 생기다 보니 자기들끼리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각 파벌 간 내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국가보다는 민족을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전쟁의 아픔은 있었지만 살만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끝판대장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탈레반입니다. 가수 이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등장하는 이름 바로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아마 1996년도쯤일 건데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있던 무자히딘 세력을 몰아내고 탈레반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데, 자, 앞에서 제가 무자히딘이 반소련 친미단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탈레반의 성향은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양키 고홈이라고 외치는 반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놈 있죠. 오사마 빈 라덴. 이 양반이 알카에다를 결성해서 국제적으로 오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다들 아시죠? 아마 2007년도쯤인가 한국인이 피랍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2001년도 9.11 테러도 그렇게 이제 저질렀던 놈들이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만 들어도 탈레반이니 알카에다니 뭐 이런 말들이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탈레반이라는 놈들이 워낙 이제 이슬람 율법의 원리주의를 따지다 보니 여성의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놈들이에요. 책에서 이제 아프간 여성들의 교육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남자의 동행 없이는 혼자 외출도 못하고 외출할 때는 온몸을 감싼 부르카를 입어야만 했다라고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사진 보여드렸죠. 부르카라고. 심지어는 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없이는 이제 병원도 함부로 못 가는 그런 실정이고, 참 저도 이제 같은 남성으로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주인공 마리암이 남편 라시드한테 구타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워딩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자갈을 강제로 씻게 해서 이빨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쇠바클이 있는 허리띠로 맞아 온몸이 찢어졌다. 라는 구절인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현실이라는 게 저는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자꾸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이 지금 뒤에 냉장고가 너무 울려요. 이게 개구리처럼. 이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거 L 어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L 냉장고가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와, 지금 영상 찍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촬영을 계속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려는 메시지는, 이 책은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설명이 아주 디테일해서 읽다 보면 너무 재미는 있는데 상상이 되다 보니까 전쟁의 어떤 참상을 어떤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것보다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부로 정말 와닿습니다. 전쟁은 둘째치고 나의 소중한 이웃, 친구, 가족, 연인들을 예고 없이 앗아갔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난민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한 모습까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천개 찬란한 태양 아닙니까? 주인공인 마리암이 남편을 죽였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하기 전에 나온 내용들을 잠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쓸모없는 존재였다.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불쌍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되어 드디어 중요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마리암은 이렇게 죽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사람이 책을 읽고 오열할 정도로 울 수가 있구나라고 저는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튼 작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아프간 여성들의 희생과 모성애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천개의 찬란한 태양은 아프간의 수도 카불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붕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달들을 셀 수도 없고 벽 뒤에 숨은 천개의 찬란한 태양들을 셀 수도 없고, 대충 이런 시인데, 여주인공 중 한 명인 라일라의 아버지가 좋아했던 시의 제목이거든요. 이 시의 제목은 소설의 제목으로 한 것은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간 여성들의 어떤 희생과 모성애로 인한 희망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작가는 이제 배경이 되는 카불이라는 도시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름다움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미도 재미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재미나 감동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불합리하게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저 김 작가가 추천하는 두 번째 도서, 할레드 호세이니의 천개의 찬란한 태양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작가였습니다. 바이바이.